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은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난달 동유럽 최전방 국경지대에서 촬영된 실제 CCTV 영상입니다. 체감온도 영하 40도. 모든 것이 얼어붙어 숨쉬기조차 힘든 살인적인 혹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독일의 레오파드도 미국의 에이브람스도 엔진이 얼어붙어 멈춰버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전열이 무너졌다.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다. 아비규환의 현장. 적군은 코앞까지 밀려오는데 아군의 최첨단 무기들은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린 상황. 나토 사령부마저 포기를 준비하던 그때였습니다. 유일하게 시동이 걸린, 아니 오히려 이 지옥 같은 추위가 익숙하다는 듯 전장을 누비는 단 하나의 부대. 바로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K웨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유럽의 장군들이 이 자랑스러운 한국 무기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가성비만 좋은 싸구려,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뭘 알겠냐며 조소와 멸시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수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러운 무시와 차별 속에서도 묵묵히 밤을 새우며 쇠를 깎던 우리네 아버지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기술 독립의 피 끓는 복수극입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지금부터 그 통쾌한 진실의 문을 엽니다. 시간을 1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가 열린 프랑스 파리. 전시장 중앙 가장 화려한 조명을 독차지한 건 단연 독일과 프랑스의 최신형 전차였습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그 위용 앞에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반면 전시장 가장 구석진 자리, 대한민국의 K방산 부스는 정막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지키고 있는 건 올해로 35년째 전차 엔진을 개발해 온 한국방산업체의 수석연구원 최진수 전무였습니다. 최 전무의 손은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아 손톱 밑이 늘 까맣습니다. 그는 이날을 위해 지난 10년간 휴가도 반납하고 엔진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악지형과 혹한을 견딜 수 있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심장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벽은 높고도 차가웠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교민의 증언에 따르면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오, 이게 그 한국산인가?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베꼈군. 그런데 이거 굴러가기는 합니까? 전자장비가 너무 조잡해서 마치 80년대 소니 워크맨을 보는 것 같군요. 하하. 독일 연방군의 고위 장성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산 전차의 장갑판을 지팡이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가성비가 좋다라. 그건 돈 없는 제3세계 국가들이나 쓰는 말이죠. 우리 나토의 기준은 생존입니다. 한국 같은 IT 국가가 스마트폰이나 만들 것이지 쇳덩어리를 다룰 줄이나 알겠습니까? 그 모욕적인 언사는 한국어 통역을 통해 고스란히 최 전무의 귀에 꽂혔습니다. 부스에 있던 젊은 연구원들이 참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나서려던 찰나 최 전무가 그들의 어깨를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아라. 기술자는 입이 아니라 기술로 말하는 거다. 하지만 여러분, 그날 최 전무가 흘린 것은 식은땀이 아니라 피눈물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쓰다 버린 미군 탱크를 개조해서 쓰던 나라. 도면 한 장 없어서 맨땅에 헤딩하며 밤새도록 쇳가루를 마셔야 했던 지난 세월이 저들의 샴페인 한 잔값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던 그 시각, 자연은 인간에게 끔찍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역설로 10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인 비스트 프롬 디 이스트가 유럽 대륙을 향해 남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 정세 또한 요동쳤습니다. 국경지대에서 반군 세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첩보가 들어왔지만
유럽 사령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강의 전차 군단이 있다. 저들이 감히 움직이겠는가? 이것이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명품 무기들은 쾌적한 에어컨이 나오는 훈련장이나 날씨 좋은 중동 사막에서나 그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지늘기 영하 30도에서 꽁꽁 얼어붙었을 때 그 정밀하고 예민한 센서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테스트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1년의 절반이 춥거나 덥고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입니다. 최전무와 연구진들은 강원도 철원의 영하 20도 혹한기 훈련장에서 밤을 새우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한국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고철이다. 이 신념 하나로 윤활유 한 방울, 나사 하나까지 극한의 환경에 맞춰 개량하고 또 개량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귀족 장군들은 이 피땀 어린 데이터를 불필요한 과잉 설계라며 비웃었죠.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하고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새벽 3시 동유럽의 전략적 요충지인 국경 지역에 기습적인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적군은 기상 악화로 위성이 마비된 틈을 타 기계화 부대를 앞세워 국경을 넘었습니다. 전방 3km. 적 전차 다수 출현. 대응 사격 요청한다. 반복한다. 대응 사격 요청. 다급한 무전이 빗발쳤습니다. 해당 지역을 방어하고 있던 것은 나토의 지원을 받은 최정예 기갑 여단. 독일제 최신형 전차 40여 대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적의 구형 탱크 수백 대가 와도 막아낼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젠장. 시동이 안 걸립니다. 배터리 전압이 떨어졌습니다. 포탑 회전 불가. 유압 장치가 얼어붙었습니다. 밤새 내린 폭설과 영하 35도의 맹추위. 정밀한 전자장비로 도배된 유럽의 명품 전차들은 갑작스러운 온도 저하의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켰고 엔진 오일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쇳덩어리 관처럼 변해버린 최첨단 전차들. 그 안에서 병사들은 공포에 떨며 밖을 내다보아야 했습니다. 적군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투박하지만 추위에 강한 구형 장비들을 앞세워 방어선이 무너진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방어선 붕괴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30분. 이대로라면 수천 명의 아군이 포위되어 전멸할 위기였습니다. 사령부는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원을 보낼 헬기도 눈보라 때문에 뜰 수 없는 상황. 지상 지원군은 눈 쌓인 도로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작전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령관님, 인근 훈련장에 테스트 목적으로 배치된 소대 규모의 전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 소속인가? 독일? 미국? 장교는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지난달 성능 평가를 위해 잠시 들어와 있던 대한민국 육군 파견대입니다. 사령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 자신이 장난감이라고 비웃었던 그 한국군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령관은 한국군 파견대장에게 통신을 연결했습니다. 여기는 사령부. 귀관들의 장비. 현재 기동 가능한가? 통신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치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무전기 너머 한국군 지휘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수신양호. 여기는 대한민국 호랑이 부대. 전 차량 엔진 예열 완료. 사격 통제 장치 정상. 즉각 출동 준비 끝났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유럽의 모든 첨단 무기가 얼어붙은 그날 밤.
고철이라 불리던 한국의 무기만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경악한 그 전설적인 전투가 시작되려 합니다.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하얀 설원 위로 검은 물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파견대, 코드명 블랙 타이거. 그들은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들듯 눈 덮인 언덕을 거침없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사령부 상황실의 대형 모니터에 그 모습이 잡히자 작전 장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속도가 말이 됩니까? 지금 바닥이 전부 얼음판인데 미끄러지지도 않는군요. 세상에 경사 60도 언덕을 그냥 주행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당연했습니다. 유럽의 전차들은 무거운 중량 때문에 얼음판 위에서 헛바퀴를 돌거나 언덕을 오르다 미끄러져 전복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차는 달랐습니다. 비결은 바로 한국 지형에 특화된 고무 궤도 패드와 독자적인 유기압 현수 장치였습니다. 산악 지형이 70%인 한국에서 바위와 진흙을 씹어먹으며 자란 이 괴물들에게 고작 유럽의 평지 설원쯤은 잘 닦인 아스팔트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분. 적군의 선발대와 마주친 거리는 2km 전방이었습니다. 적들은 갑자기 눈보라 속에서 튀어나온 정체불명의 전차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 날씨에 기동하는 전차라니. 미친놈들이군. 하지만 움직이면서 사격은 못할 거다. 그것이 적들의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헌터킬러 기능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차는 험한 지형을 60km로 달리면서도 포신만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흔들림 없이 적을 조준했습니다. 전차장이 적을 발견하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포수에게 자동으로 타겟이 인계되는 최첨단 시스템. 이것은 서구권 명품 전차들도 100% 성공률을 장담 못하는 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쾅! 첫 발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5초 뒤 선두에 섰던 적의 대장 전차가 굉음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동간 사격 명중. 그것도 초탄 명중이었습니다. 뭐야? 움직이면서 쐈는데 맞았다고. 유령이다. 저건 유령 전차야. 적의 무전망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멈춰서 조준해도 맞추기 힘든 날씨에 날아다니듯 움직이며 백발백중을 꽂아 넣는 한국 전차의 위력 앞에 적군은 전의를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위성으로 지켜보던 나토 사령관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보게. 저게 정말 자네들이 말한 가성비 전차가 맞나? 독일제 레오파드도 저런 기동 사격은 힘들어. 옆에 있던 한국군 연락 장교가 조용히 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에겐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휴전 국가에서 대충 만든 무기란 없습니다, 사령관님. 그 순간 사령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장난감 취급했던 그 무기가 지금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고립된 아군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적들이 매복해 있는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협곡의 폭은 겨우 전차 한 대가 지나갈 정도. 적들이 위에서 대전차 미사일을 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도간에 든 쥐꼴이었습니다. 나토 사령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안 된다. 거기로 들어가면 전멸이야. 당장 회군하라. 그러나 한국군 파견대장의 무전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동료를 버리지 않습니다. 돌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 전차만이 가진 비기가 발동되었습니다. 갑자기 전차들이 넙치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리더니 앞쪽 서스펜션을 무릎 꿇리듯 낮췄습니다. 그러자 포신이 수직에 가깝게 위로 솟구쳤습니다.
일반적인 전차는 구조상 포신을 높게 들 수 없어 높은 절벽 위의 적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악 지형을 위해 개발된 한국 전차의 자세 제어 능력은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매복하고 있던 적군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게 뭐야? 탱크가 절까지 해? 그들의 비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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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벽 위 벙커들이 정확한 포격에 의해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마치 서부 영화의 총잡이처럼 한국 전차들은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사각지대 없는 360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마침내 죽음의 계곡을 돌파한 블랙 타이거 부대. 저 멀리 앙상하게 남은 아군의 진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탄약도 떨어지고 난방 연료도 끊겨 동사자가 속출하던 그곳. 이제 끝이야. 신도 우리를 버렸어. 병사들이 마지막 기도를 올리던 그때였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적군인 줄 알고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든 그들의 눈에 눈보라를 찢고 달려오는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온 구원자 대한민국의 호랑이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굉음을 내며 달려온 검은 전차들이 멈춰 섰습니다. 잔뜩 겁을 집어먹고 총구를 겨누고 있던 외국 병사들. 하지만 전차의 해치가 열리고 흑투성이가 된 한국군 전차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그들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군이다. 사격 중지. 사격 중지. 한국군 파견대장 강소령이었습니다. 그는 전차에서 뛰어내리자마자 추위에 떨고 있는 외국군 중대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영하 40도의 칼바람에 피부가 트고 동상으로 새카맣게 변해버린 외국 병사들의 얼굴. 그것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강소령은 즉시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전투 식량과 핫팩 전부 꺼내. 예비용 배터리도 가져와. 한국군이 건넨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빵 조각을 씹으며 버티던 그들에게 물을 부으면 뜨끈한 김이 솟아오르는 한국형 발열 전투 식량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꽁꽁 언 손을 녹여주는 군용 핫팩의 온기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병사가 핫팩을 볼에 비비며 울먹였습니다. 따뜻해. 정말 따뜻해. 엄마 손 같아.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처음 느껴보는 온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토군 중대장이 강소령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사령부도 우릴 포기했습니다. 당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는데. 대체 왜 이 작은 아시아의 군대가 우릴 위해 목숨을 건단 말입니까? 그 질문에 강소령은 잠시 말없이 중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70년 전 당신들의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를 구해주셨으니까요. 제 아버지는 전쟁 고아였습니다. 유엔군이 준 초콜릿과 담요가 아니었다면 굶어 죽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은혜를 잇는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빚을 갚으러 왔습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그 한마디는 얼어붙은 전장을 그 어떤 무기보다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이 말을 전해 들은 외국 병사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거나 한국 병사들의 어깨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적의 본대 병력이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몰려오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적 전차 대대급 병력 이동 중. 도착까지 20분. 싸우려면 아군의 전차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제 레오파드와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여전히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고철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외국 기술병들이 난감해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됐고 엔진 오일이 굳어서 꼼짝도 안 합니다.
이걸 녹이려면 전용 히터가 필요한데 장비가 없습니다. 그때 한국군 정비관인 박 상사가 공구함을 들고 나섰습니다. 비켜보쇼. 우리가 한번 봅시다. 독일 병사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봐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독일 엔진이요. 당신네들 기술로 만질 수 있는 물건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박 상사는 익숙한 솜씨로 한국 전차와 독일 전차를 굵은 케이블로 연결했습니다. 바로 슬레이브 시동 기술이었습니다. K2 엔진 출력 최대. 전류 보냅니다. 한국 전차의 강력한 1500마력 심장이 박동하며 죽어가던 독일 전차의 심장에 막대한 에너지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전기 공급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만이 가진 노하우, 바로 파워팩 예열 시스템을 응용한 긴급 처방이었습니다. 푸드득, 콰르릉,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나절 동안 꿈쩍도 않던 독일 전차의 엔진이 거친 숨을 토해내며 깨어난 것입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한국 전차의 도움을 받아 죽었던 명품 전차들이 차례로 부활했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가능하다고. 도대체 한국 전차 엔진은 뭘로 만든 거야? 원자력이라도 들어있는 거야? 자존심 강한 독일 정비 장교가 박 상사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경멸이 아닌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사령부 상황실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스마트폰이나 만들라며 비아냥거렸던 그 독일 사령관. 그는 뒷짐을 진 채 화면 속에서 펄럭이는 태극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령관님, 지원 요청을 취소할까요? 사령관은 고개를 저으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아니, 당장 한국 정부에 연락해. 우리가 틀렸다. 완전히 틀렸어. 지금 당장 저 괴물을 만든 사람들을 모셔와야겠네. 전용기를 띄워서라도 말이야. 이제 반격의 시간입니다. 한국의 기술로 되살아난 연합군 전차군단. 그 맨 앞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의 검은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동유럽의 설원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적군에게 그 태양은 희망이 아닌 심판의 빛이었습니다. 한국군 블랙타이거 부대를 선봉으로 되살아난 독일과 미국의 전차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포효하며 앞장서면 늑대들이 그 뒤를 따르는 형국.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한국 전차가 산등성이를 타고 넘으며 적의 측면을 무너뜨리면 뒤따르던 연합군 전차들이 화력을 퍼부어 적을 섬멸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하모니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추위에 떨며 집에 가고 싶다고 울먹이던 연합군 병사들. 하지만 한국군의 슬레이브 시동으로 엔진이 되살아나고 한국군이 나눠준 핫팩으로 온몸을 녹인 그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용맹한 전사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망쳐. 저건 사람이 아니다. 악마들이다. 정보가 틀렸어. 한국군이 있다는 말은 없었잖아. 적의 방어선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한국 전차의 신기에 가까운 기동력 앞에 적의 대전차 미사일은 허공만 가를 뿐이었습니다. 오전 8시, 마침내 적의 본진에 백기가 내걸렸습니다. 만세! 우리가 이겼다. 블랙 타이거, 코리아 넘버원. 전장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얼싸안고 춤을 추는 감동적인 광경.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묵묵히 포신을 시키고 있는 흑투성이의 한국 전차가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얼마 뒤 현장에 나토 사령관이 탄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프로펠러 바람을 뚫고 내린 사령관은 굳은 표정으로 한국군 주둔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주변의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국군 강소령과 정비관 박상사는 기름때가 잔뜩 묻은 전투복 차림이었습니다. 독일 장교들이 깔끔한 정복을 입은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하지만 사령관의 눈에는 그 기름때 묻은 군복이 그 어떤 명품 양복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사령관이 강소령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현장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사령관의 입만 바라보고 있던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사성 장군이 일개 한국군 소령에게 먼저 경례를 붙인 것입니다. 형식적인 경례가 아니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진심과 존경이 담긴 군인 대 군인으로서의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귀관들이 내 부하들을 살렸네. 그리고 유럽의 자존심을 지켜주었어. 내가 했던 무례한 언사들 부디 용서해주게. 나는 오늘부로 전차의 왕은 독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임을 인정하네. 그 말을 통역으로 전해들은 한국 병사들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짝퉁을 만든다, 가성비만 따진다며 받았던 서름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은 얼어붙은 유럽을 녹인 한국의 핫팩 리더십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BBC는 나토 표준, 이제는 K 스탠다드로 바뀌어야 한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상황은 180도 반전되었습니다. 1년 전 파리 전시회 구석에서 파리만 날리던 그 한국 방산업체. 지금은 전화기에 불이 났습니다. 제발 계약 좀 해달라.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한국 생산 라인을 늘려달라는 유럽 각국 국방부 장관들의 읍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울의 한 낡은 연구실. 밤새 뉴스를 지켜보던 최진수 전무는 조용히 안경을 벗어 눈물을 훔쳤습니다. 김 반장님,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냈습니다. 기름밥 먹는다고 무시당하던 우리가 이제 세계가 우러러보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최 전무의 독백은 그 시대를 살아낸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헌사였습니다. 맨손으로 고속도로를 깔고 사막에서 모래바람을 마시며 쪽잠을 자며 기계를 돌렸던 당신들의 땀방울이 모여 오늘의 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며칠 뒤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블랙 타이거 부대. 입국장은 그들을 환영하는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는 백발의 노신사 한 분이 꽃목걸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6.25 참전용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강소령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평생 소원이 남의 나라 도움만 받던 우리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었는데 죽기 전에 그 꿈을 이뤄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70년 전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만들지 못해 남의 나라 군화에 의지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나라, 최첨단 기술로 인류를 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쌓아 올린 역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지치십니까? 세상이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서러우십니까? 절대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계 최강의 전차를 멈춰 세운 그 혹한보다 더 차가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기어이 꽃을 피워낸 위대한 DNA를 가진 민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뜨거운 엔진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내신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인의 저력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자랑스러웠던 대한민국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